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북한 정치 일부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북한 정치 분야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보도록 합니다. 정치 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통치 이념까지 설명을 했죠. 자, 오늘은 권력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북한의 권력 구조가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 북한의 권력 구조는 노동당이 최고의 위상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의 원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노동당은 국가기관이나 다른 단체보다 상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모든 정책들은 이 당의 지도와 통제하에서 추진이 됩니다. 자,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의 기능과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노동당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이 분립이 되어 있는 구조라고 그러면 이 노동당은 국가기관, 즉 행정부를 말하는 것이죠. 행정부보다 위에 있고 또 입법이나 사법기관보다도 훨씬 더 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당이 결국은 다른 어떤 국가기관보다 훨씬 더 상위의 위치에서 모든 북한의 정책들은 이 당의 지도와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노동당이 정책 결정 기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입법부 기능을 하는 것이 최고인민회의입니다. 북한에서 우리의 국회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우리의 국회와 최고인민회의를 같이 비교해서 논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입법, 사법, 행정이 3급 분립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북한은 그런 체제가 아니죠.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일당 지배 체제고 1인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국회와 최고인민회의를 같은 선상에 놓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기관이다. 북한의 입법기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주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부 기능을 하는 것이 현재는 국무위원회입니다. 김정은 시대는 이 행정부의 기능을 하는 게 국무위원회고 또 선대인 김정일 시대에는 국방위원회였고요. 그 이전에 이제 김일성 시대에는 중앙인민회의가 행정부의 최고 기관이었죠. 어쨌든 현재는 국무위원회가 행정부의 최고 기관이죠. 그래서 김정은이 지금 현재 국무위원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내각은 국무위원회 산하에서 우리의 어떤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각 장관과 같은 이런 체제를 우리가 내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북한에도 이 행정부의 기능의 국무위원회와 내각이 있죠. 그리고 이제 사법부 기능을 하는 사법검찰기관이 있습니다. 중앙검찰소와 중앙재판소가 있죠. 그래서 이 사법검찰기관은 법을 제정하고 또 집행하고 또 법을 해석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이 노동당이 이러한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검찰기관 위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법부나 행정부나 사법부가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이 당의 지도와 통제 하에서 추진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김정은 체제는 2016년에 헌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기존의 국방위원회를 이제 폐지를 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에 추대를 하게 되죠. 자, 김정은 시대 이전에 김정일 시대에는 군이 모든 그에 우선하는 선군 정책을 표방을 했었죠. 그래서 군의 영향력이 막강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어린 나이에 이 권력을 잡은 이 김정은은 이 군부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이고 또 군부의 영향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자기 권력 기반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국방위원회를 폐지한 것이죠.
개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당 중심, 과거의 군 중심에서 이제 당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체제로 변환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당히 확고하게 안정적인 어떤 위치를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2016년도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결국은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으로 등극을 한 것이죠. 자, 북한 체제는 이 노동당과 군대라는 이 두 기둥이 있어요. 그리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포괄하는 국가기구, 즉 노동당과 군과 그 다음에 국가기구 이렇게 세 개의 거대한 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의 입법, 사법, 행정부와 같은 그런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내용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북한을 지탱해온 핵심 권력 구조는 노동당이다.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노동당이 결국은 이 세 개의 기둥 중에서 노동당이 가장 핵심적인 권력의 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가 노동당과 또 군과 또 국가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쭉 설명을 해 나갈 텐데요. 먼저 노동당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노동당의 위상과 관련해서 이 북한 헌법은 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당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북한 헌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권력 구조가 헌법에 다 명시가 되죠. 헌법에는 늘 권력 구조가 다 명시가 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 노동당의 위상은 우리가 북한 헌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선 노동당의 영도 밑에서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이렇게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수령의 영도를 실천하는 조직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당이. 자, 북한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과 국가와 또 입사법부가 있지만 그 위에는 수령이라는 독특한 지위가 있다고 그랬죠.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는 다른 북한만의 특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령이라는 존재가 이 당과 정과 국가 위에 정점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노동당이 이 수령의 통치를, 수령의 영도라는 것은 결국은 수령의 통치입니다. 여기서 북한에서 말하는 수령은 최고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이 수령의 영도를, 통치를 실천하는 조직으로서의 역할이 노동당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노동당은 이 수령 체제를 옹이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당의 운영 방식은 철저하게 상위 하달, 탑다운식이죠.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하는 이런 어떤 운영 방식을 따르는 것이죠. 상위 하단의 중앙 집권제 원칙의 조직 운영을 노동당은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노동당의 영도적인 역할은 당 생활 지도와 당 정책 지도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당 생활 지도는 이 조직 생활 지도와 사상 생활 지도로 세분화됩니다. 우리가 북한을 사회주의 대가정론에서 설명했다시피 이 북한의 사회는 철저하게 이 전체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보다는 전체가 우선하고요. 이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어떤 생활은 당연히 희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이 북한 사회를 지탱하고 또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생활지도, 조직 생활지도와 이 사상 생활지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이러한 것들 노동당의 영도적 역할의 하나의 중대한 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생활지도와 정책지도라는 것입니다.
한 축은 이제 북한 주민들의 북한 사회와 관련된 것이고 하나는 정책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당 생활 지도는 또 조직 생활과 이 사상 생활 지도로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다 정무국 산하의 조직 지도부와 선전 선동부에서 담당을 하죠. 자, 이 정무국의 조직 이런 것들은 나중에 뒤에서 우리가 설명을 다시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정무국은 어쨌든 노동당 산하의 정치국과 정무국이 있는데 하나의 노동당 산하의 예하 조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고 강의를 청취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노동당은 이 노동당의 공식적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당대회입니다. 당대회. 그래서 지금까지 쭉 강의하면서 몇 차 당대회에서 뭐 헌법을 개정하고 당규약을 개정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노동당의 이 공식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당대회다. 그런데 이 당대회는 1년에 원래 한 번씩 열리게 돼 있어요. 매년 1회 이상 열리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열리지 않았어요.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이제 이 노동당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당대회가 빈번하게 열리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당대회가 거의 열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는 실제로 이 당대회 밑에 당중앙위원회가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그런데 이 당중앙위원회도 사실은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정치국이 내리는 이 결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형식적인 기능을 사실은 하는 것이 이 당대회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 당대회는 헌법상 북한 노동당의 공식적인 최고 의결기구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 가끔 TV에서 보면 수첩 같은 것을 여러분들 들어서 이렇게 찬반 표시를 하는 이런 것들을 봤죠. 이 당원증을 가지고 노동당 당원증을 가지고 찬반 의사를 표시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그게 바로 당대회, 당중앙위원회 회의 개최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이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당중앙위원회가 이 역할을 대행을 하고요. 모든 이 당 사업을 주관을 하게 됩니다. 이 당대회는 1년에 1회 이상 전원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원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에는 이 당 정치국과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로 위임이 됩니다. 이 정치국은 뭐냐면 노동당 조직 산하에 이제 의결기구는 당대회하고 당중앙위원회가 의결기구고요. 그 밑에 산하에 이제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무국이 있고 정치국이 있고 정무국이 있습니다. 나중에 뭐 세부적으로 우리가 논의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 정치국과 정무국이 있어서 이 당대회나 당중앙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때는 이 정치국과 또 정치국에서 운영하는 이 상무위원회로 위임이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모든 이런 정치는 이 정치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치국에는 정치국 위원이 있고 후보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한 정치의 이 주도적으로 북한 정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 정치국의 위원들과 이 후보위원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이 상임위원회가 결국은 이 북한 정치를 이끌어가는 조직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자, 당중앙위원회 정무국은 이 모든 당 사업을 조직하고 또 지도하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이 바로 정무국이다. 자, 당중앙위원회나 당대회는 의결기구이고요. 정무국은 집행기구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중앙군사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당중앙위원회하고 당중앙군사위원회하고는 다른 조직입니다.
이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이 우리의 국가의 북한의 안보 문제나 군사 문제에 관한 최고 지도기관입니다. 당중앙위원회처럼 어떤 군 분야에 한정된, 안보 분야, 국방 분야에 한정된 그런 최고 당의, 노동당의 최고 지도기관이죠. 자, 이런 당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해서 결국은 북한의 군을 노동당이 지도하고 감독하는 그런 체제죠. 그래서 뭐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의 군사 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어떤 주제들을 정해서 토의하고 또 결정하고 또 군사력을 강화하고 혁명 무력을 강화한다는 말은 군사력을 강화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군수공업,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방위산업이죠. 방위산업. 이 방위산업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해서 이 국방 분야에 관한, 안보 분야에 관한, 국방 분야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이 당의 차원에서 지도하는 기관이 바로 당중앙군사위원회다라는 것이죠. 자, 노동당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의결기구로는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가 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는 정무국과 나중에 논의하게 될 정치국과 나중에 논의하게 될 정무국이 있다. 그리고 안보 문제나 군사 문제, 국방 문제를 최고 당 차원에서 지도하기 위한 최고 지도기관은 당중앙군사위원회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당과 그러면 국가, 정은 여기서 국가죠. 정부의 의미입니다. 당과 국가, 정부의 관계는 그럼 어떤 것이냐? 자, 북한의 권력 구조는 당을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 정부 조직들은 당에 의해서 결정된 정책을 입법화하고 집행을 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TV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가끔 이런 말들이 나오죠.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한다. 뭐 이런 대사들이 많이 나오죠. 이 말은 바로 이 당이 노동당이 북한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권력기관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암시해주는 의미죠, 말이죠. 그래서 북한의 권력 구조는 이 당을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정부 조직들은 이 당에 의해서 결정이 된 이런 정책을 법으로 만들고 입법화하고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게 정부 조직이라는 것이죠. 당정 관계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가죠? 그래서 이 정부기관에 대한 당의 통제는 당의 관료가 행정 관료를 이제 겸하는 어떤 겸직 장치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당이 정부를 통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기관의 각 부서에 이 상응하는 어떤 기구를 노동당 내에 설치를 해서 이 견제와 사찰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겸직을 하거나 노동당의 인사가 국가 조직의 어떤 장을 겸직을 하거나 또는 국가 조직의 어떤 상응하는 그런 어떤 부서를 통제할 수 있는 부서를 노동당 내에서 만들어서 견제와 사찰을 한다는 것이죠. 군사 부분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북한의 군사력을 소위 말해서 움직이는 기관은 총참모부인데요. 이런 총참모부들을 감독하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노동당 내에 중앙군사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지침을 내리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견제 장치로서는 뭐 총참모, 총정치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을 군 내에 파견을 하죠. 그래서 노동당 내에 있는 총정치국을 통해서 이 조선노동당이 이 군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의 지휘관이 있고 또 지휘관을 견제하기 위해서 정치군관이라는 게 편성이 되어서 이 정치군관들이 다 총정치국 소속이에요. 몸은 군 내에 편성이 되어 있고 또 군복을 입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속해 있는 것은 이 조선노동당에서 파견된 조직들이죠. 그리고 이러한 총정치국을
정치국을 관할하는 이런 조직이 바로 조선노동당 내 당중앙군사위원회나 또는 중앙위원회의 기타 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조직들이 중첩되어 있어요. 북한에서는 권력을 어느 한 조직이 권력을 독점하게 내버려 두진 않죠. 늘 견제 장치를 만들고 또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직들을 만들어서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끌어지게 되면 뭐 쿠데타나 여러 가지 반정부 활동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중복해서 중첩해서 이런 조직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특성이 있죠. 어쨌든 이 정부 조직에 대한 당의 통제는 겸직 장치와 또는 당 기구를 설치를 해서 정부 조직에 상응하는 그런 당 기구를 설치를 해서 견제와 사찰을 한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또 당정 관계에 있어서는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노동당이 우위에 있어서 노동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정부 조직은 이를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당과 군의 관계 앞에서 이미 뭐 좀 설명을 해버렸는데요. 이 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노동당은 이 노동당 규약에 따라서 군을 통제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이 당중앙군사위원회 앞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죠. 이 당중앙군사위원회가 모든 군사 사업을 당 차원에서 조직 지도하고요.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를 했어요. 2010년 9월 노동당 규약 개정을 통해서 당중앙군사위원회가 군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사업을 지도할 수 있는 이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이죠. 자, 군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당은 군대 내에 각급 제대에 당 조직을 설치를 하고 정치위원들을 파견을 합니다. 인민군 내에는 이 당의 정치 사업을 주도하고 관리하는 총정치국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총정치국은 인민군 내의 각급 당위원회와 조직을 총괄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총정치국의 위상은 총참모부와 인민무력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죠. 나중에 우리가 북한의 군부를 설명할 때, 군조직을 설명할 때 총참모부가 인민무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총참모부는 북한의 군령권을 행사하는 조직이고요. 인민무력성은 군정권을 행사하는 조직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해서 이 총정치국이 인민군 내의 각급 당위원회와 당조직을 총괄하는 것이죠.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군 내의 당조직과 당조직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총괄하는 조직이 총정치국이고 이 총정치국은 군 내에 존재하지만 조선노동당에서 운영하는 조직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조직을 이해하게 되면 결국은 노동당이 군을 통제하는구나, 감독하는구나, 지도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당과 군의 관계를 쉽게 이런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최근에 현빈이 나오는 드라마 있었죠? 거기에 그 총정치국의 국장의 아들이 현빈이었죠? 바로 거기에 나오는 그 인물이 총정치국과 관련된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총정치국의 위상이 굉장히 세죠. 실질적으로 거의 김정은 다음 가는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총정치국장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다음 우리가 북한의 중앙 국가기관에 대해서 이미 논의가 되었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국무위원회. 국무위원회는 국가 주권의 최고 정책 지도기관입니다. 국방사업, 건설사업을 비롯해서 국가의 중요 정책을 토의하고 결정하는 국가 중앙기관이죠.
국무위원장은 김정은입니다. 이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죠. 영도자죠. 우리의 뭐 대통령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비교는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 국무위원장은 또 군의 최고 사령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군사력 일체를, 무력 일체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군 통수권자로서의 역할을 또 하죠. 그리고 국무위원장은 국가 사업 전반을 지도하고요. 또 중요 간부를 임명하고 또 해임하고 또 외국과 중요 조약을 비준하고 폐기하는 이런 결정권을 갖고 있고 특사를 보낼 수도 있는 이 특사권을 행사하는 게 국무위원장입니다. 그래서 2019년 8월 개정된 헌법에서 이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최고 영도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북한의 국가 수반이 바로 국무위원장이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 헌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사실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 수반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김정은이 이 정권을 잡으면서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무위원회를 신설을 하고 또 군부의 어떤 힘을 빼놓기 위해서 국방위원회를 폐지를 했죠. 그리고 헌법 개정 등을 통해서 국가 수반도 자신이 이제 국무위원장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한 것이죠. 최고인민회의는 뭐 법을 제정하고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지만 우리 국회와는 완전히 그 위상과 또 역할이 상당히 차이가 있죠. 자, 어쨌든 입법권을 가진 국가기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러나 이 노동당이 결정한 것을 추인하는 역할만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최고인민회의는 헌법과 법을 제정, 법령을 제정하거나 또 개정, 수정하는 이런 어떤 업무를 하고요. 또 대내외 정책의 기본 원칙을 세우고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또 위원, 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위원, 내각총리, 중앙재판소장 등을 선출하고 소환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사실 뭐 국무위원장도 이거 최고인민회의에서 원래 선출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나 사실은 다 결정된 것을 추인하는 그런 정도죠. 어쨌든 법상으로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또 위원들, 또 최고인민회의의 수장인 상임위원장, 그리고 위원들, 우리의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총리,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내각총리, 그 다음에 우리 중앙재판소장, 대법원장을 이야기해줘. 우리의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을 선출하고 뭐 또 소환하는 이런 기능이 어쨌든 법적으로는 최고인민회의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은이 다 내정이 된 상태에서 사실 거의 뭐 거수의 역할을 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북한의 인민경제 발전 계획과 또 국가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고 또 조약을 비준하고 폐기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최고인민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각은 행정기관이죠.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은 우리의 장관에 해당하는 겁니다. 뭐 외무상, 경제상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상은 우리의 장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과 그 밖에 필요한 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임기는 5년입니다. 내각의 이 장들의 임기는 5년이고요. 국방 분야는 이제 이 내각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방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하고 경제 관련 사업을 관할하는 게 내각이죠. 이 내각 위에는 이제 총리 위에는 국무위원장이 있죠. 당연히. 자, 이 내각 총리는 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을 하고요. 내각 사업을 조직하고 지도하고
정부를 대표합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것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고요. 정부. 국가와 정부는 틀리죠. 정부를 대표하는, 행정부를 대표하는, 행정부를 말하는 것이죠. 행정부를 대표하는 게 내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법기관은 검찰기관과 재판기관이 있습니다. 이 검찰은 우리의 검찰하고 같은 기능이죠. 법을 집행하고 또 체제를 수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체제 수호 기능이 없지만 북한의 검찰은 체제 수호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앙검찰소가 있고요. 그 산하에 도 또는 직할시에 군검찰소와 편성이 되어 있고 특별검찰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앙검찰소장은 이제 최고인민회에서 담당을 합니다. 자, 재판기관은 중앙재판소가 있고요. 그 밑에 도와 직할시 재판소가 있고 지방인민재판소가 있고 특별재판소는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특별재판소는 이제 우리를 말하는 군사법원, 군사재판소하고 철도재판소가 별도로 특이하게 있습니다. 이 중앙재판소는 최고인민소장은 최고인민회에서 이제 선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사들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출이 됩니다. 인민참심원은 배심원과 같은 건데요. 우리는 배심원 제도가 국민재판에서만 배심원 제도가 있지만 배심원 제도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죠. 북한에는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인민참심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북한의 재판기관은 전적으로 당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당에 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적이고 중립적인 어떤 사법적 판단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을 전체적으로 볼 때 중앙국가기관이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국무위원회와 내각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인민회의를 중심으로 한 입법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를 필두로 하는 이 사법기관이 있는데요. 이러한 세 개의 기관 위에 노동당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노동당이 이런 국가기관들을 실질적으로 다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사법기관이나 행정부나 사실은 이 노동당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감독을 받는 것이죠. 이 노동당은 결국은 노동당 위원장도 김정은입니다. 국무위원장도 김정은이고요. 최고사령관도 김정은이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틀어서 그거보다 더 상위에 있는 개념이 수령이라는 개념입니다. 물론 수령이라는 것은 직제가 아니죠. 조직이 아니고 하나의 호칭이지만 어쨌든 이 최고 영도자 수령이라는 어떤 1인이 이런 국가기관과 사법기관과 입법기관을 다 장악해서 운영을 하는 게 이 북한의 권력 구조고요. 거기에서 가장 선두에서 이러한 영도 체계를 확립하고 영도 사상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노동당이라는 것입니다. 노동당이 최고의 우위에 있는 그런 조직이다, 권력 조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북한의 권력 조직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북한 군부에 대해서 한번 군사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